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산 분석을 이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K개의 모집단 혹은 K개의 처리로부터 얻은 자료를 가지고, 변동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한 변동이 일어나는 이제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리를 해서, 다음과 같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보면, SST라고 하는 전체 변동을 SSTR과 SSE의 합으로 우리가 분해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SSTR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SSTR이 커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K 값이 커지면 커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SSTR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SSE하고 이제 비교를 할 텐데 SSE도 K 혹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그에 따라서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값이 크다 작다를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일종의 평균적인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값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곱의 합들이 몇 개를 궁극적으로 더하는지 하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제곱합의 자유도라고 부르는데요. 자, 제곱합의 자유도는 자,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곱해서 더하는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곱을 해서 더하는 항의 숫자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값에서 이러한 더하는 항들이 어떤 제약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만큼 자유롭게 그 합이 커지지가 않기 때문에 평균을 계산을 할 때 그 값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들이 제곱해서 더하는 항들이 어떤 제약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 선형 제약 조건의 숫자만큼을 우리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이 자료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차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주어지겠죠? 근데 편차의 제곱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제 각각의 편차들은 독립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x1 빼기 x바부터 xn-1 x바의 값이 이제 정해지면 이 값이 이제 알려지면 이 값을 사용하면 이 값으로부터 xn-x 바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이런 편차의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n-1개의 편차의 값을 알면 이걸 다 더해서 이 녀석까지 더한 것이 0이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이거의 값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우리가 n개를 제곱을 해서 더하지만 본질적으로 값이 자유롭게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것은 n-1개 밖에 없다는 겁니다. n-1개의 값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n번째 게 자유롭게 조건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n개를 제곱을 해서 더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제곱을 해서 더하는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n이 아니라 n-1인데 이 n-1을 이제 얻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제곱을 해서 더하는 개수가 n개죠. 자, 그런데 이러한 n개의 항들 사이에
이러한 제약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을 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곱을 해서 더하는 항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커질 수 있는가를 측정을 하는 자유도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때 제곱을 해서 더하는 항의 수에서 그런 항들이 만족하는 어떤 제약 조건 숫자를 뺀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자유도를 가지고 평균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평균 변동, 평균 제곱합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제곱합들의 자유도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우려고 하는데 잘 안 지워지네요. 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제곱합을 이제 SST를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SSTR. 네, 이거를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SE의 제곱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의 본질적으로 제곱을 해서 더하는 개수가 몇 개인지, 즉 자유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STR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SSTR의 계산식은 i가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j가 1부터 k까지 각각의 이제 그 표본 간의 그 원인 때문에 생기는 이제 변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네, 여기 좀 잘못됐죠? 네, 다시 지워야 될 것 같네요. 여기가 n이 아니고 여기가 k고 ni였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을 생각을 해보면, 자, 네, 제곱이죠, 참. 네. 자, 제곱을 해서 이제 여러 개를 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같은 값을 계속 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실질적으로 제곱을 해서 더하는 개수는 k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만족하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경우랑 비슷하게 k-1개의 값이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자, 그 제약 조건이 뭔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각각의 그 처리로부터 얻은 표본의 표본 평균 yi 바와 전체 평균 y 바 사이의 관계로서 다음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죠? 따라서 얘를 이제 이항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다시 이제 한쪽으로 다 묶어내면, 이 값이 0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자라고 했었는데요. 즉 여기 제곱을 해서 더하는 것들이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k-1개가 정해지면 여기 있는 값은 자동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k개의 항들에 대해서 지금 선형 제약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STR에서 본질적으로 제곱을 해서 더하는 그러한 항의 개수, 자유도는 k-1이 되겠습니다. 자, SSE를 볼까요? SSE, 자, 일단 k-1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요. 여기다 쓰죠. 네, 좀 공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SSE는 이제 각각의 그 처리에 대해서 그 처리로부터 얻은 이제 표본들만 생각을 하는 거죠. j가 1부터 ni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표본 내에서의 변동을 생각을 합니다. 즉 yi, j 빼기 yi 바죠.
그거의 제곱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i번째 그 표본만 생각을 하고 있고, i번째 표본의 크기는 ni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서메이션 하나들마다, 즉 각각의 i들마다 선형 제약 조건이 하나씩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각각의 표본에 대해서는 편차의 합이 0인 것이죠. 자, 이 조건이 i가 1일 때, 2일 때, k일 때 만족하는 이제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SE는 지금 제곱을 해서 더하는 개수가 모두 몇 개냐면, 자, 여기에서 제곱을 하는 것이 ni개가 있고요. i가 1부터 k까지인 거니까 n1부터 nk만큼 제곱을 해서 더하는데, 그 중에서 제약 조건이 이런 것들이 모두 k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n1부터 nk 합을 n이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자유도가 n-k가 되겠습니다. 자, SST는 SSTR과 SSE 합이었는데요. SST의 자유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SST는 이제 각각의 처리,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얻은 표본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yij를 전체 총평균으로부터의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하는 것이죠. 자, 이때 그 j가 1부터 ni고요. i는 1부터 k죠. 즉, 이 녀석은 결국 표본 전체가 n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곱해서 더하는 것도 전체 n개를 지금 더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제곱의 합을 해서 만족하는 제약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 전체 표본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도 만족하는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표본으로 생각을 해서 이러한 편차들을 다 더한 것이 0이 되는 그러한 제약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i가 1일 때부터 k일 때까지 각각 제약 조건이 하나씩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그 전체를 다 더하는 제약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SST의 자유도는 n-1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제곱의 합도 그 전체 그 총 제곱 합이 그 두 개의 제곱의 합의 덧셈과 같았는데요. 자유도도 그러한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k-1과 n-k, 자유도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얘랑 같죠? n-1. 즉, 제곱합도 이러한 등식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그 자유도도 같은 형태의 등식이 성립함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다 지우고 나서, 자, SSTR의 자유도가 k-1, SSE의 자유도는 n-k. 물론 n은 n1부터 nk를 다 더한 값을 우리가 n이라고 둔 거죠. SST의 자유도는 n에서 1을 뺀 거죠. 그래서 세로로 제곱합을 더하면 SST가 되듯이 자유도도 세로로 k-1과 n-k를 더하면 SST의 자유도를 얻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k-1과 n-k를 더하면 n-1인데 그게 SST의 자유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체 총 제곱합이 크냐 작으냐를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몇 개가 더해지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러한 그 개수를 고려한 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평균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SSTR 자체가 이제 크다 작다가 아니라 자유도에 비해서 얼마큼 큰지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SSTR을 k-1로 나눈 값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SSE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값을 평균적인 그 처리에 의한 제곱합이라는 의미에서 MSTR이라고 쓰고요. 자, 얘도 평균적인 오차 제곱이라고 해서 MSE라고 쓰겠습니다. 즉, 이런 것들은 모두 평균 제곱입니다. 제곱합의 평균인 거죠. 개수로 나눗셈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SSTR이 이제 크다 작다를 이제 SSTR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MSTR을 가지고 MSTR이 MSE에 비해서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제곱합과 자유도 그리고 이제 평균 제곱들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표로 나타내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정보들을 표로 나타낸 것을 분산 분석표, 아노바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노바 테이블을 이제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첫 번째는 제곱합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평균 제곱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곱합도 요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요인을 생각을 해보면, 요인은 처리하고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요인 때문에 생기는 제곱합, 그거에 따른 자유도, 그거에 의한 이제 평균 제곱인 거죠. 자, 처리간 제곱합은 잘못 썼죠. SSTR이고요. 자유도는 K-1이고 평균 제곱 MSTR인데 이 녀석은 SSTR을 K-로 나눠준 값입니다. 자, 즉 자연스러운 같은 표본 내에서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에 대해서 표본들 때문에 생기는 표본 추출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오차라고 하는 처리내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제곱합이 SSE가 되고 자유도가 M-K였고요. 평균 제곱이 MSE인데 MSE인 SSE를 M-K로 나눠준 값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다 합한 것을 우리가 SST라고 총제곱합을 쓰죠. 그리고 자유도는 이제 위아래 합친 값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SST는 평균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게 얘랑 얘를 비교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값들을 정리한 것을 이제 테이블 형태 정리한 것을 테이블이니까 이렇게 줄을 조금 긋고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쉽게 표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러한 표를 분산 분석을 위해서 작성하는 표다라는 의미에서 분산 분석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깨끗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K개의 모집단 혹은 K개의 처리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표는 제곱합과 그 다음에 자유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자, 요인, 그리고 이제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요인은 처리 간의 차이에 의한 처리 간의 오차,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처리 내의 오차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SSTR, SSE의 자유도가 K-1, M-K가 되고 평균 제곱은 MSTR, MSE인데 앞쪽에 있는 제곱합을 그거에 대응하는 자유도로 나눗셈을 한 값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위아래 합친 게 전체 토탈 제곱합, 총 제곱합이 되죠. 자유도도 위아래 더하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평균 제곱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제곱합,
제곱을 해서 더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몇 개가 더해지느냐를 고려해서 평균적인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도로 나눗셈을 하는 것이죠. 자유도는 본질적으로 제곱을 해서 더하는 게 몇 개를 더하느냐를 계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SSTR로부터 계산한 평균 제곱을 평균 처리 제곱이라고 부르고 MSTR로 쓰도록 하겠고요. SSE의 평균 값으로서 평균 제곱을 평균 오차 제곱이라고 부르고 MSE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제곱은 민 스퀘어죠? 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한번 구체적인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안경의 이제 표면을 이제 그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A, B, C, D 네 가지 형태의 코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이제 코팅 방법이 비슷한 정도인지 아니면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팅을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고 나서 마모가 얼마큼 됐는지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A 코팅을 한 안경을 이제 사용을 한 후에 이제 마모도를 측정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얻어졌고요. B, C, D 코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마모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처리로부터 얻은 관측 자료들만을 가지고 얻은 평균의 Y1바 12, Y2바 17, Y3바 16, Y4바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의 그냥 그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평균, 총 평균을 계산을 해보니까 15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제곱합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일 텐데요. 지금 이 A라는 이제 그 코팅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관측 값을 생각을 해서 그것들로 얻은 이제 제곱합을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얘랑 얘를 갖다가 이제 그 이용을 하게 되면 그 결국은 결국 그 SSE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다 더하는 것이 SS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니까 전체 평균이 총 평균 15인데 15, 16, 17은 뭐 15에서 뭐 1 크거나 1 뭐 작거나 하는 그 정도인데 12는 그거에 비해서 한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비교적 다른 거에 비하면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A 코팅만 약간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조금 드는데요. 정말 그런지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분산 분석표를 작성을 해야 될 텐데요. 자, SSTR을 계산을 하려면 yi 바에서 y 바 제곱 뺀 거의 제곱을 ni를 곱해서 다 더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체 평균 15니까 12하고 15의 차이, 즉 마이너스 3이 될 텐데 그거의 제곱을 이제 자료의 개수 5개가 되죠. 그거랑 이제 곱셈을 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SSTR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SSE는 여기 계산된 값을 다 더하면 되겠죠. 네, 30, 60, 70, 80, 94 정도, 네, 그런 것 같죠. 자, 그래서 그리고 자유도를 생각을 해보면 그 SSTR의 자유도는 이제 처리의 개수가 4개니까 K-1, 3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MSTR은 68을 3으로 나눠주면 되고, SSE의 자유도는 n-k인데 n이 몇 개인지를 보면 n-k인데 1, 2, 3, 4, 5 이런 것들 다 더해야 되겠죠? 뭐 몇 개인지 카운팅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5개, 4개, 7개, 6개인 것 같으니까 22개인가요? 네. 그래서 22개에서 4를 빼면 될 텐데 K가 4니까 그래서 1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MSE는 94를 18로 나눈 값이 되고 이 값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즉 전체 변동이 162가 나오는데 그 162 중에서 68은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처리의 차이에 의해 생기는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94는 그 처리는 동일한 같은 처리로부터 얻은 그런 표본들 사이에서 생기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생기는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뭐 누가 큰지 작은지 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만 그냥 비교를 하는 것은 페어하지가 않죠. 어떤 것은 이제 4개를 더했고, 예를 들어서 물론 본질적으로 3개를 더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더하는 개수만 비교해 보더라도 여기는 단순하게 4개를 더했고 여기는 단순하게 22개를 더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한 비교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몇 개를 더하는지 하는 자유도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균값을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은 결국 하나하나의 그 평균 값은 즉 그 자연스러운 같은 처리 내에서 샘플링에 의한 오차 때문에 생기는 변동의 평균이 5. 네.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A 코팅 하느냐 B 코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변동의 평균이 22가 됩니다. 그럼 다소 5에 비해서 22가 큰 것처럼 보이기도 할 텐데요. 물론 이것도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보다 2배가 크면 큰 건지 3배가 크면 큰 건지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평균 제곱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이제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 평균 제곱의 비교에서는 어떤 모델을 우리가 모형을 모집단에 대한 어떤 모형을 가정을 하고 그런 모형 하에서 어떤 확률적인 그런 관점에서 크기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한 그 제곱합을 우리가 손으로 계산을 할 때 물론 우리는 주로 R을 가지고 계산할 거라 크게 필요 없는 그런 식이기도 하지만 식의 의미는 이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쓸모없는 건 아닌 거니까 제곱합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식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i를 각각의 처리 i로부터 얻은 이제 관측값들을 다 더한 값을 ti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i는 고정을 시키고 j가 1부터 na까지 다 더한 것을 ti라고 하고요. 자, 모든 관측값을 다 더한 것을 t라고 부르겠습니다. 모든 관측값을 다 더한 거는 모든 i, 모든 j에 대해서 yij를 다 더한 것인데 이 더블 서메이션에서 안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전에 ti라고 쓴 거죠. 그래서 전체 합은 ti들을 다 더한 것과도 같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각각의 표본의 개수들을 다 더한 것을 우리가 n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자, 이때 SST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T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SST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SST의 정의는 조금 크게 쓰죠? 자, 지금 여러 개의 표본들이 있는데 K개의 표본이 있는데 K개의 처리가 있고 각각의 처리로부터 얻은 표본도 각각 하나씩 해서 K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로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한 일종의 변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i j-y바가 됩니다.
y 바는 yij를 i와 j에 상관없이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것인데, 자,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음을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s 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값은 그 자료가 x1부터 xn이라고 부르고 이것들의 평균을 x바라고 쓸 때 이것은 관측값, 변수가 하나 있을 때 이러한 일종의 변동의 그 편차 제곱 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제곱합을 더하고 제곱의 합을 다 더한 다음에 제곱의 합을 계산한 다음에 뭘 빼는 거죠? n 곱하기 x바의 제곱 혹은 x바는 얘니까 그 n을 이제 n분의 1이 있으니까 n분의 1을 이제 제곱 앞으로 묶어내면 n분의 1에다가 서메이션 한 거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을 이제 이용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더블 서메이션이긴 하지만 모든 경우들을 다 고려한 평균이 y바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식을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관측값 제곱을 다 더합니다. 그리고 뭘 빼느냐? n 곱하기 y바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자, 이것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은 y바에는 n분의 1이 있으니까 그걸 앞으로 뽑아내면 n분의 1의 서메이션 yij 한 다음에 제곱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t라고 쓸 수 있죠? 다 더한 게 t.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경우에 제곱을 한 걸 다 더하고 나서 마이너스 n분의 1에 t를 계산하고 제곱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ST는 이와 같이 그 모든 관측값들의 제곱을 다 더하고 n에다가 y바 제곱 곱한 것을 빼는 거 혹은 여긴 그대로 두고 뒷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SSTR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SSTR은 여기다가 좀 쓸까요? 네, 여기다가 쓰죠. SSTR은 ni, yi, 바 마이너스 y 바의 제곱입니다. L부터 K까지. 자, ni는 이제 나중에 계산하고요. 자, 제곱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보면 yi 바들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yi 바 y 바 더하기 y 바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서메이션을 해보면 ni yi 바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2 ni y i 바 y 바 y바는 이제 사실은 뭐 인덱스하고 상관없겠죠. 여기 인덱스는 i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인데, 자, y바 제곱이 k번 더해집니다. 자, 앞에 거는 그냥 일단은 쓰도록 하죠. 물론 이제 그 ti를 사용을 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쓰죠. 자, 여기서 y바가 이제 앞으로 나오고, 그러면 서메이션은 이제 2도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ni랑 yi 바들을 이제 곱해서 다 더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뭘까요?
이게 바로 n 곱하기 y바랑 같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y바는 n1부터 nk 분의 n1 y1 바부터 nk yk 바랑 같았죠? 그래서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자가 결국 이 서메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되느냐? y바가 나가고 2 y바는 앞으로 나가고 뒤에 있는 서메이션이 n 곱하기 y바가 곱해지는 거니까 y바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에 k k를 잘못됐네요. ni랑 이렇게 곱해지겠죠? 자, 그래서 i가 1 때부터 k까지 y바 제곱은 이제 항상 동일하고 결국 ni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여기가 k가 아니라 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 n y바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부분하고 이제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는 2배고 여기는 1배니까 빼면 남는 거는 ni yi 바의 제곱 빼기 n y 바의 제곱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의 여러분들이 결과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자, 요런 형태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결국 여기 y 바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것들하고 여기 있는 걸 곱해서 일종의 평균을 한 값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간 꼴은 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앞에 거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하고 물론 이제 ni를 곱해낸 것이 여기랑 약간 이제 모습이 다르긴 하지만 약간 유사하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y바의 제곱에다가 n을 곱한 거를 뺀다. 그건 이제 이 뒷부분하고 모습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제 이 값을 기억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SSTR은 ni 곱하기 앞에 있는 yi 바의 제곱을 다 더하고 그다음 n 곱하기 y 바의 제곱인데요. 자, 이것을 이제 ti나 t로 나타낼 수가 있죠. ti로 나타내 보면 여기는 ni yi 바라고 하는 것은 ni 분의 1의 ti니까 여기 ni 바의 제곱에서 ni yi 바의 제곱에서 y 여기 ni가 역수에 분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을 뽑아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ti 제곱이 되겠습니다. 빼기 n 곱하기 또 마찬가지로 녀석은 앞에 우리 요거 바꾼 걸 생각을 해보면 어디 있었지? 아까 어디 적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다 다시 쓸까요? y바는 n분의 1 t니까 자, y바의 제곱을 할 때 n분의 1의 제곱이 나와서 n분의 1의 t의 제곱을 빼는 것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같은 것 같죠? 자, 지저분하니까 이 부분만 약간 지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SE는 SST에서 SSTR을 뺀 거니까 자, 위에서 아래를 이제 빼보면 여기 뒷부분이 동일한 거니까 결국 앞에 거에서 여기 앞에 걸 뺀 거가 되겠죠. 혹은 직접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를 지우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SSE의 데피니션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처리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별로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좀 괄호를 크게 쓰죠.
이거죠. 근데 이제 각각의 처리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표본만 생각을 한 거니까 하나의 표본에서 결국 그 표본에서만은 이제 평균하고의 차이의 제곱이니까 편차 제곱합이니까 결국 우리가 앞에서 S 더블 X 계산했던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제가 1부터 NA까지 제곱을 다 더하고 빼기 여기 있는 표본의 크기인 NI 하고 YI 바의 제곱을 이제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서메이션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 서메이션 한 게 이 부분이고요. 뒤에 서메이션을 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더 표현하는 방법이 NI랑 YI 바의 제곱을 계산을 할 때 NI 바기 여기를 NI분의 1에 TI라고 쓴 거죠. 그래서 NI분의 1이 제곱이 나오면서 NI분의 1이 되고 TI의 제곱이 되는 부분을 이제 서메이션을 하게 된 것이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 식만 가지고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계산기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R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간편 계산식으로 SST, SSTR, SSE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이 식을 가지고 자, 그런 것을 계산할 때 여기는 최종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T나 TI나 이런 값들을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각각의 관측값의 제곱의 합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T1부터 T4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관측값의 개수, 표본의 크기를 기록하고요. 토탈을 계산하고 전체 n도 계산을 하죠. 자, 그래서 제곱합은 따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ST는 전체 제곱합 5112에서 n분의 t의 제곱 330의 제곱을 22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162. SSTR은 앞에서 NI, YI 바의 제곱 부분이 앞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계산하는 게 여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빼는 거는 SSTR의 경우는 뒤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였으니까 빼면 되고, SSE는 SST랑 SSTR을 계산하고 나면 그냥 빼면 되죠. 162에서 68. 그래서 94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R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검정을 할 때 한꺼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식으로 계산하는 정도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산 분석표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검정을 할 수는 없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검정을 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이런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이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모집단에 대한 모형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그런 모형 하에서 MSE하고 MSTR이 어떻게 확률적으로 값이 나타나는지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검정을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방법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